안녕하세요, 석입니다. 네, 오늘은 MySQL을 이용해서 실제 메모장을 작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네, 요건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라이브러리로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1 lib.php 라고 만들고 여기 안쪽에 이 문장을 써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항상 DB 연결할 때는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그냥 21 library.php만 include 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21.php는 메모장을 화면상에 일단 보여주는 건데, 그 전에 이제 테이블을 다시 좀 만드셔야 되는데, 전 시간에는 그냥 이런 형태로 만드는데, 이 테이블을 지워버리고 다시 만들도록 할게요. 테이블 작업에서 테이블 삭제. 테이블을 만들 때 이제 항상 만들기 전에 미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메모장을 만들 건데, 메모장에선 이름, 그 다음에 메모, 그 다음에 작성한 날짜. 보통은 세 가지면 되죠. 요렇게만 일단 이제 출력을 하게 할 텐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모든 여러분들 엑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엑셀에 어떤 이런 이제 실행해 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1, 2, 3, 4, 5, 6, 7, 8 요런 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A1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B1 그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 A, B, C, D 이게 컬럼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컬럼 만들 거는 name, 그 다음에 실제 메모를 기록하는 메모, 그리고 등록한 시간을 기록하는 reg date. 이렇게 세 개를 만들 건데, 각각의 고유 메모 하나하나마다 고유한 번호를 부여를 해야 다음에 관리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IDX라는, 보통 인덱스, 뭐 넘버라고도 하셔도 되지만 어떻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만들 건데, 이 넘버는 숫자로 만들 거고요. 이름은 문자인데 20자 정도로만 입력받게 할게요. 그 다음에 메모는 문자고 200자까지만 입력을 받게 할 거고, 이거는 데이트 형태로 해도 되는데,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그냥 문자 형태로 20글자로 입력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 땐 여러분들께서 미리 만들고자 하는 테이블의 이름과 그 다음에 컬럼의 이름, 그리고 컬럼의 종류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실제로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컬럼이 4개죠. 그리고 이름은 메모라고 만들 겁니다. 첫 번째 게 IDX. 그 다음에 IDX는 제가 숫자라고 했죠. 숫자는 기본적으로 이 INT, 인티저라고 정수 형태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름. name은 문자인데, 글자 수를 지정하는 문자는 바차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20글자, 여기에 길이거든요. 여기서 20이라고 제가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모, 실제 메모 값을 넣을 거고요. 이거는 바차 형태로 조금 전에 200글자 됐고, 마지막으로 reg date, 등록 일자거든요. 이거는 바차 형태로 20글자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저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모의 name, IDX, name, 메모, reg date 이렇게 4개의 컬럼이 만들어졌고요. 이 데이터 코리아라는 데이터베이스에 메모라는 테이블에 이렇게 4개의 컬럼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제 21번 여기서 제가 라이브러리를 호출을 하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include 21 lib.php 이렇게 하시면 여기서 사용되는 이 부분, 에러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는 이 부분, 그 다음에 에러가 났을 때 출력하는, 이게 한꺼번에 바로 실행이 된 거예요. 처리가 된 거니까 저걸 굳이 안 하셔도, 이 밑에서부터는 직접 사용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의 값을 오늘은 넣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한번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값을 넣을 땐 쿼리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즉 가져올 때는 select라는 쿼리를 가져오는 거지만 값을 넣을 때는 insert라는 쿼리를 사용을 합니다. insert into 값을 넣을 텐데 어디다가 메모라는 테이블에 넣어라. 뭐뭐를 넣을 거냐? 제가 idx 그 다음에 name, memo, reg, date를 넣겠다. 그 다음에 값으로는 뭘 넣을 거냐? idx에는 2를, 메모에는 서기, 그 다음에 이름에는 서기, 메모에는 안녕하세요 라고 쓰고, reg date에는 2020 1110 20시 55분 00초. 네, 요렇게 기재를 하는 겁니다. 즉 하나의 문장으로 보면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는 게 좀 길 때는 이렇게 중간에서 다음 줄로 넘겨갖고 보시면 좀 더 편합니다. 이렇게 해도 PHP에서는 뭐 아무런 이상 없이 다 작동을 합니다. 여기서 값이 위쪽엔 insert into라고 쓰시고 테이블명을 쓰는 겁니다. 메모라는 테이블, 네, 여기다가 값을 넣겠다는 거예요. idx는 2를 넣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서기, 네임에는 서기, 메모에는 안녕하세요, 레지데이트에는 요 값을 넣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서 저장하고 새로 고침 눌러본 다음에 값이 들어갔는지 확인해 볼까요? 안 들어갔어요. 왜? 이거는 쿼리라는 변수에만 할당한 거지 실제로 실행을 시킨 건 아니거든요. 실행을 시킬 때는 MySQLi 쿼리, 그 다음에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connect 쿼리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저장하고요. 마찬가지로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값이 들어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새로 고침을 5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 데이터베이스에도 똑같이 값이 5개가 들어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약간 저번에 파일하고 매우 흡사하죠. 즉 파일을 이용하는 거나 DB를 이용하는 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면 훨씬 더 체계적이고 간단하게 여러분들께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IDX라는 게 엑셀의 시트 같은 고유 번호라 그랬죠. 1, 2, 3, 4, 5, 6, 7, 8, 9, 10. 네, 이런 형태로 값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는 1이라고 넣고 두 번째는 2라고 넣은 다음에 새로 고침 해보면 네, 이렇게 2라고 들어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여러분들께서 넣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테이블을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일단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값을 바꾼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일단 이 IDX 값은 고유한 번호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잠깐 테이블을 비워보도록 할게요. 이 테이블 작업에서 트렁케이트 하면 저 테이블의 내용이 다 비워집니다. 보기 눌러보면 값이 없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조 들어가서 이 IDX를 여러분께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뭐 제가 넘버라고 바꾸고 싶다. 그러면 NO라고 해서 가지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넘버로 바뀌어요. 근데 저는 그대로 IDX라고 쓰도록 할게요. IDX인데 첫 번째 값이 들어갔으면 1, 두 번째 값이 들어가면 2, 세 번째 값이 들어가면 3 이런 식으로 자동 증가하게 하고 싶다. 그럴 때 쓰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오토 인크리먼트라는 기능입니다. 얘를 체크를 하시면 저절로 값이 증가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저장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오토 인크리먼트라고 되어 있고 여기 열쇠 모양이 있죠. 이게 이제 프라이머리 키라 그래서 중복되지 않은 키 값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항상 새 값으로 값이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IDX를 는 이제 MySQL에서 알아서 증가를 시켜주기 때문에 이걸 아예 넣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즉, 요 뒤에 부분만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세 개의 필드만 작성하고 제가 새로 고침 눌러보면 3번을 눌렀어요. 그러면 새로 고침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1, 2, 3 해가지고 값이 쭉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간단하게 여기서 화면상에 한번 출력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네. 요거는 이제 실제 저장하는 문장이죠. 네, 그러면 제가
새로 파일을 하나 눌러서 21 메모.php라고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라이브러리를 항상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선 그 첫 번째 화면상에 그 메모하고 요걸 입력할 수 있는 폼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폼을 만들 건데 기본적으로 이름, 타입 텍스트 네임은 네임.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이름을 입력을 하게 할 거예요. 21 메모.php 앞에다가 제가 이름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됐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모를 기록을 하게 할게요. 네임은 메모. 근데 두 개가 사이즈가 똑같죠. 첫 번째 걸 좀 줄이고 두 번째 걸 늘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에 저장을 하는 거 실제로 타입은 submit이라고 저장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제출이라고 나오는데 저 제출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이렇게 저장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장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리 눌러도 작동을 안 해요. 이런 걸 실제로 작동하게 할 수 있는 건 폼 태그입니다. 폼 액션은 21 메모 proc.php로 값을 전달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새로 고침 누른 다음에 어떤 값을 넣고 저장을 누르면 21 이렇게 메모.pro.php로 값이 전달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다가 제가 그걸 조금 전에 만들었던 걸 똑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파일명을 21 메모 proc.php로 만드는데 동일하게 21 library.php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여기서 네임하고 메모로 값을 받았잖아요. 네, 그걸 여기하고 여기에 넣어줍니다. 그러려면 위에서 받은 값을 화면상에 실제 변수로 받아와야 되거든요. 그럴 때 여기서 A에다가 get 방식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A에다 네임을 가져올 거고요. B에다가 get 메모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지워보고 석이라고 되어 있는 걸 지우고 A 안녕하세요를 지우고 B라고 쓰도록 하고요. 바로 쿼리 시키지 말고 그걸 화면상에 실제 출력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네, 새로 고침을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쿼리 문장이 insert to memo, 이름, 메모, reg date,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썼던 이 네임에 해당하는 것과 메모에 해당하는 게 값이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시간도 제가 c라는 변수에다가 현재 시간을 가져올 텐데 저걸 가져오는 건 전 시간에 했었던 dat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ymthis 이렇게 하시면 현재 시간을 변수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새로 고침하시면 이와 같은 형태로 그 변수가 출력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건 이제 화면상에 출력이 되는데 실제로 저장하게 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됩니다.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DB 들어가서 보면 방금 넣었던 게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뒤로 가기 해가지고 이름에다가 홍길동, 메모에다가 안녕하세요 라고 작성을 한 다음에 저장을 눌러보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근데 실제 DB에는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알아서 또 IDX는 보시는 것처럼 저절로 증가가 되어 있죠. 여기서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게 하고 싶다. 그럴 땐 일단 PHP를 닫고 자바스크립트로 페이지를 이동시키는 거거든요. 로케이션의 href를 21 메모.php로 옮겨라. 이렇게 하면 실제 DB를 넣은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21 메모.php로 이동하게 됩니다. 즉 여기서 제가 새로 고침 눌러서
방문수 어떤 메모를 막 이렇게 쓴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다시 이 화면으로 나오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DB에는 값이 들어가 있죠. 그럼 이제 이 21메모.php에 요 하단에다가 제가 그 아까 전 시간에 했었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값을 불러오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HP를 쓸 거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 쿼리 데이터베이스에서 값을 가져오는 걸 select라고 합니다. 다 가져와라. 어디서? from 메모에서 가져오겠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name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름만 가져와요. 그리고 컴마 메모, 컴마 뭐 레지데이트 이렇게 하시면 세 개를 직접 지정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보통 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걸 실제로 그 가져오는 명령이 전 시간에 했었던 것처럼 result에는 mysqli 그 다음에 query connect query라고 하시면 요 연결로 기본 값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리절트는 출력해봤자 아무것도 안 나오게 돼요. 한번 제가 리절트를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이렇게 몇 개 있는지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만 나오는데 저걸 반복적으로 출력하고 싶다. 그럴 때 이제 그 테이블을 만들어서 좀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테이블 보더는 1. 첫 번째 줄에 idx라고 해서 고유 번호를 출력을 해보고요. 두 번째 줄에 이름, 세 번째 줄에 메모, 네 번째 줄에 등록일,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세로 고침 눌러보면 네,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이 부분에다가 DB에 있는 걸 반복해서 뿌려주고 싶다. 그럴 때 여기다가 PHP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바로 반복문을 시키는데 데이터에다가 mysqli patch array result를 반복을 시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저기서 여기까지. 그러면 요 개수만큼 반복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idx가 나오죠? 여기다가 실제 값을 출력하고 싶다. 데이터에 idx. 그 다음에 이름은 name, 메모는 메모, 등록일은 레지데이트. 이 변수들은 네, 알아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요 필드로 필드명이 이 변수명이 되는 겁니다. 세로 고침 눌러보면 이와 같은 형태로 내용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서기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저장을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마지막에 쓴 걸 제일 위에 출력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SQL에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하시면 돼요. 네, 이 제일 뒤쪽에다가 order 정렬이라는 거거든요. by idx를 그러니까 이름 이 번호 순으로 정렬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하시면 이게 기본값이거든요. 네, 똑같죠. 근데 거꾸로 출력해라. descending, DESC라고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나만 더 추가를 해주시면 세로 고침해 보시면 마지막에 입력된 게 제일 위쪽에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또 테스트 뭐라고 막 입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제일 위에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걸 5개만 출력하고 싶어요. 최근 거 5개만. 그럴 땐 제일 이것도 SQL문인데 마지막에 리미트 5라고 기재만 추가를 하시면 세로 고침 눌러보면 마지막 5개만 보여줍니다. 즉 어떤 값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마지막 5개만 내용을 출력해서 메모장을 만드실 수가 있죠. 네. 오늘은 MySQL을 이용한 간단한 메모장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복잡하다면 복잡한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배우실 게 바로 요 SQL문입니다. 네, 이런 문장을 이용해서 DB를 만들고 넣고 가져오고 사용하고 실제 삭제하고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